랄라랄라라.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왜 이러나? 춤추게? 그런 거였구나. 너 키즈 왜 안 가져? 아, 가졌구나. 마음에 들어? 오케이. 얘 다리구나. 돌려. 이 마스크는 버려야 돼. 버려. 아빠 들고 있을까? 네가 가서 설명해. 얘는 돈하고 얘는 우도. 분리박물관에서 사서 가져온 인형. 맞아.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높임 표현. 친절한 너구리 식당으로 오세요.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높임 표현으로 표현을 확장합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오래. 아이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할아버지가 오라고 하셔는 아이들에게 아직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더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발달한 만큼 우리말에서 높임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높임 표현을 익히도록 하세요. 일상생활에서도 높임 표현을 쓰면서 문장 표현을 확장하세요. 도토리 숲에는 맛집이 많아. 그 중에서도 너구리 식당은 정말 최고야. 음식 맛도 좋지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어서오세요. 뭘 드시겠습니까? 여기 오므라이스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은 하루 종일 손님이 많아. 그래서 상냥한 여우가 함께 일하게 되었지. 우리 식당은 말이지요. 친절, 또 친절해야 합니다. 손님에게는 언제나 예의 바르게. 네, 알겠습니다. 여우가 공손히 대답했어. 어서오세요. 너구리 식당입니다. 여우가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어. 손님께서 주문하신 오므라이스 나왔습니다. 피클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여우는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발랐어. 그러던 어느 날 오리 아줌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 아빠 잠깐만 뒤로 가봐. 나 아빠 예의 발랐어가 뭐야? 예의 바르다. 예의 발랐어 아니야? 예의 발랐어인데 예의 발랐어라고 하는. 아빠가 볼 때는 아빠 생각에는 이 책이 오타난 것 같아. 오타니 뭐야? 오타. 오타가 뭐야? 실수. 실수? 아빠가 생각해도 발았어가 맞는 것 같아. 예의 바르다거든. 예의 바르다. 그러니까 예의 발았어라고 해야지. 예의 발랐어. 아빠 생각도 그래. 원하 생각보다. 난 처음에는 아까도 그렇게 읽어가지고 그건 잘못 읽은 실수 잘못 읽은 건가 하고 그냥 넘어가는 지금은 그렇게 읽어서 와서. 아빠 생각도 원래 예의 바르다 그러거든.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른 행동. 무슨 말인지 알지? 예의 바르다 이렇게 안 말하거든. 예의 바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빠 생각도 그래. 그래서 아빠 생각에는 원하 생각과 같아. 아마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오, 아빠랑 생각이 통했네. 아까 엄마랑 거 똑같는데 그냥 뭐 할 때도 그냥 뭐 갈 때 저녁 시간에. 이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줌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자, 우리 꼬마 친구는 이쪽에 앉아. 시원한 물 줄까? 너구리 아저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어떤 걸로 드시겠어요? 저는 카레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우가 꼬마 오리에게도 물었지. 꼬마 친구는 뭐 먹을래? 이번에는 듣고 있던 너구리 아저씨의 얼굴이 파래졌어. 여우씨. 너구리 아저씨가 여우를 불러 다짜고짜 화를 냈어. 왜 손님에게 반말을 하세요? 그렇게 예의 없이 말하면 어떡합니까? 네? 꼬마 손님인데요. 여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어. 어허, 여기는 공손한 너구리 식당이잖아요. 그러면 어린 꼬마한테 높임말을 쓰라고요? 여우가 입을 삐죽 내밀었어. 아니, 왜 입을 삐죽거립니까? 아이도 손님입니다. 공손하게 대하세요. 여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오리 가족에게 음식을 들고 갔어.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꼬마 오리님께는 우동님이 나오셨습니다. 엄마 오리도 꼬마 오리도 너구리 아저씨도 어리둥절한 얼굴이 되었지. 여우는 오소리 가족에게도 친절하게 말했어. 꼬마 오소리님, 진지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후식으로 딸기 젤리가 계십니다. 딸기 젤리가 아주 맛있으시답니다. 오소리 가족은 그만 웃음을 터뜨렸어. 호호호호 하하하하 하하하. 이 모습을 본 너구리 아저씨가 급히 뛰어왔지. 아니 여우씨, 그렇게 장난을 치면 어떡해요? 장난이 아닙니다. 음식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요. 여우가 짐짓 태어난 표정으로 말했어. 너구리 아저씨는 땀을 뻘뻘 흘렸어. 화를 낸 건 미안해요. 내가 부탁할게요. 손님에게는 계속 친절하게 해주세요. 너구리 아저씨의 말에 여우는 헤헤 웃었어. 여우는 다시 손님을 맞으며 큰 소리로 말했지. 어서 오십시오. 친절하고 맛있는 너구리 식당입니다. 오늘도 도토리 숲의 너구리 식당은 인기 최고야. 모두에게 친절하고 음식 맛도 최고니까. 게다가 여우씨가 있어 더 즐거운 식당이 되었단다. 어서 오세요, 꼬마 손님들. 오늘도 너구리 식당은 복작복작 와글와글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오므라이스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어떤 걸로 드시겠습니까? 왜 손님에게 반말을 하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햇볕이 따뜻해요. 칭얼거리던 아기가 코 자요. 아까는 울었는데 어느새 잠들었어요. 강아지도 코 자요. 할머니도 주무셔요. 할아버지도 어느새 잠드셨어요. 모두가 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쉬셔요. 그때 파리 한 마리가 엥 들어와요. 으앙, 아기가 깨요.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깨셨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할아버지 밥 먹어. 할아버지께는 밥 드세요라고 해야지. 아니, 그것도 틀렸어. 밥은 진지라고 해야 해. 예의를 아주 중요시하는 어느 집에서 들려올 법한 대화입니다. 우리말이 참 까다롭게 보이지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도 들지요. 우리말은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대상에 대해 말하는지에 따라 말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것을 높임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높임 표현을 제대로 하려면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주 간단하게 어른에게 쓰는 표현과 친구들에게 쓰는 표현이 따로 있음을 알게 하고 생활 속에서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면 되겠지요. 가령 어른에게는 합니다, 해요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정도만 알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 다른 높임 표현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면 좋겠지요. 예를 들어 오다라는 말을 높일 때는 오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말이죠. 동화를 읽으면서 어떻게 높임 표현을 쓰는지 알아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제 표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시제 표현으로 표현을 확장합니다. 어제 박물관에 갔었니? 아니, 내일 갈 거야. 언제 있었던 일인지 밝혀 우리 표현한 어제도 것이 갔었고 오늘도 갔었잖아. 어제는 거기 비행기 거기 공항박물관 항공박물관 갔었고 오늘은 둘리박물관 갔었고. 그렇지. 다 서울에 있어.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인지를 밝혀 표현한 것이 시제 표현이지요. 시제는 어제, 내일 같은 말을 쓰면 분명하겠지만 했어, 할 거야 등의 시제 표현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적절한 시제 표현을 익히고 일상생활에서도 시제 표현을 쓰며 문장 표현을 확장하세요. 두꺼비 아저씨는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똑같이 하고 내일도 똑같이 할 거예요. 두꺼비 아저씨는 늘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평화롭고 행복해요. 어제 케이크를 먹었고 오늘 케이크를 먹고 내일도 케이크를 먹겠어. 매일매일 하는 일이 똑같으니 두꺼비 아저씨의 일기도 하루하루가 똑같지요. 두꺼비 아저씨는 매일 운동도 열심히 해요. 어제 운동을 했으니 지금도 운동을 하고 내일도 운동을 해야지. 두꺼비 아저씨는 운동이 끝나면 늘 산책을 하지요. 이미 뱀다리는 갔고 이제 두꺼비 분수에 가고 이따 맹꽁이 공원에 가야겠다. 두꺼비 아저씨가 집에 돌아와 보니 편지가 와 있네요. 친구가 내일 찾아오겠다는 편지였어요. 두꺼비 아저씨는 무척 반가웠지만 걱정거리도 한 가지 생겼어요. 안녕 친구, 내일 만나자. 너의 집으로 찾아갈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두꺼비 아저씨에게 새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두꺼비 아저씨는 어제와 똑같이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었고 똑같은 시간에 청소도 끝마쳤지요. 두꺼비 아저씨는 집안일을 모두 끝내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두꺼비 아저씨는 금세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유식원 집에서 할 건 다 했다고 하지 않았어? 집에서 할 건 다 해? 자 봐봐. 저를 봐봐. 쭉. 어디? 두꺼비 아저씨 집안일을 모두 해서 노래까지 다 들은 거 아니야? 봐. 아니야, 두꺼비 아저씨 집안일 모두 끝내고 자리에 앉았다고. 집안일. 아, 아직 취미생활 안 했잖아. 산책도 안 했고 뭐 음악 듣기도 안 하고 이런 것들. 응. 이거. 그때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두꺼비 아저씨는 금세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난 음악을 듣는데. 두꺼비 아저씨의 마음도 모르고 친구는 하고 싶은 일들을 잔뜩 늘어놓았어요. 내일 놀이터에도 가볼 거야. 신선한 물풀도 실컷 먹어야지. 오랜만에 무지개 연못에서 수영도 할 거야. 친구의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지난해에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 다음 해에 이사할 이야기. 두꺼비 아저씨는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마음이 놓이는 아저씨니까요. 그런데 지금 난 음악을 들을 시간이야. 그래, 들으면 되지. 두꺼비 아저씨는 음악을 들어도 마음이 불편해요. 다음날 두꺼비 아저씨는 친구와 놀이터에도 갔어요. 무지개 연못에서 수영도 함께 했어요. 친구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갔어요. 다시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요. 그래, 난 늘 똑같은 하루가 더 좋아.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죠? 똑똑똑. 삼촌, 저희 왔어요. 잠깐만. 진짜 웃기다. 이단계.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어제 케이크를 먹었고 오늘 케이크를 먹고 내일도 케이크를 먹겠어. 어제 운동을 했고 오늘 운동을 하고 내일도 운동을 하겠어. 내일 놀이터에도 가볼 거야.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노마는 매일 일기를 써요. 지금도 노마는 일기를 써요. 낮에 종민이랑 놀았다. 우리는 구슬치기를 했다. 나는 구슬치기를 좋아한다. 종민이는 구슬치기를 잘 못한다. 내일은 종민이가 잘하는 놀이를 할 것이다. 우리는 아기 때부터 친하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도 친할 것이다. 노마는 일기장을 덮어요. 일기를 다 썼으니 이제 잘 거예요. 엄마. 아빠 친하다가 아니라 친했다 아니야? 친하다 되나? 아기 때부터 친하다. 아기 때부터 친하다. 친했다. 친했다도 되고 친하다도 되고 아기 때부터 친했다. 이거? 좋은 질문이네.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네. 좋았어. 이렇게 활용하세요. 어제 친구와 놀았습니다. 오늘도 친구와 놉니다. 내일도 친구와 놀겠습니다. 일기 쓰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가 느껴지는 아이들의 일기를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지요. 그래도 시간에 따라 기록하는 일기의 형식은 제대로 지킨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말을 하다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나 미래의 일에 대해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어제, 오늘, 내일 등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쓰지만 이것만으로 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의 끝을 시간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로 든 글처럼 과거에 일어난 일은 놀았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놉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놀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하지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 말 끝을 달리하는 표현을 시제 표현이라 합니다. 시제 표현은 실제로는 훨씬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외우게 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시제 표현을 써보게 하세요. 동화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시제 표현을 익히고 낱말 카드 놀이를 하면서 알맞은 시제 표현을 고르는 연습을 하면 좋겠지요. 피동 표현 열지 마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피동 표현으로 표현을 확장합니다. 술래가 영아를 잡았어. 영아가 술래에게 잡혔구나. 잡다에 희가 붙어 피동사 잡히다가 되었어요. 피동사 등을 써서 하는 표현을 피동 표현이라고 해요. 피동 표현을 쓰면 당하는 사람이 강조가 되지요.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피동 표현을 익히고 일상생활에서도 피동 표현을 쓰며 문장 표현을 확장하세요.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절대 이 문을 열지 마. 만약 네가 이 문을 열면 괴물이 나타나서 날 잡을 거야. 내가 괴물한테 잡힐 거라고. 괴물은 날 먹을 거야. 내가 괴물한테 먹힐 거라고. 내 말을 안 믿네? 괴물은 자기가 키우는 공룡도 풀어줄 거야. 사나운 공룡이 풀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공룡은 날 쫓아올 거야. 난 무시무시한 공룡한테 쫓길 거라고. 공룡은 내 꼬리를 깨물 거야. 꼬리가 깨물리면 얼마나 아픈지 넌 모르지? 네가 내 꼬리에 붕대를 매줄래?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금세 나을 거야. 하지만 네가 문을 열면 괴물은 또 나타나서 내 엉덩이를 찰 거야. 엉덩이를 차이는 건 좀 괜찮아. 괴물은 달려와서 나를 꽉 안을 거야. 냄새나는 괴물한테 안기는 건 참을 수 없어. 그러니까 절대 저 문을 열지 마. 접어. 쉿, 들어봐. 소리가 들리지? 괴물이 오고 있어. 괴물이 문을 열었어. 문이 열렸어. 봐, 보이지? 괴물이야.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내가 괴물한테 잡힐 거라고. 괴물은 공룡을 풀어줄 거야. 공룡이 풀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꼬리가 깨물리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쉿, 소리가 들리지? 문이 열렸어. 봐, 진짜 괴물이 보이지?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당나귀, 개, 고양이, 수탉이 농장에서 내쫓기자 함께 길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 도둑들의 집에 불빛이 보였어요.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요. 동물들은 도둑들을 쫓아내기로 했어요. 도둑들은 고양이의 손톱에 긁히고 개의 이빨에 물리고 당나귀의 발에 차이고 수탉의 울음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도둑들은 혼쭐이 나고 집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당나귀, 개, 고양이, 수탉은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엄마, 팔이 모기에 물렸어. 모기가 팔을 물었다고? 모기가 팔을 물었다처럼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는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주체와 그것을 당하는 대상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기가 사건의 주체이고 팔이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주체인 모기를 주어로 해서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만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이 모기에 물렸어처럼 대상인 팔이 주어가 되도록 표현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상을 주어로 만들기만 해서는 올바른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서술어의 표현을 바꾸어야 합니다. 본래 서술어인 물었다를 물렸다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 물렸다를 물었다의 피동 표현이라 합니다. 물리다, 먹히다, 파이다, 쫓기다가 각각 물다, 먹다, 파다, 쫓다의 피동 표현이지요. 이렇게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뜻은 그대로지만 말의 느낌은 달라집니다. 피동 표현 말놀이를 해보면 본래 말과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동화를 읽으면서도 다양한 피동 표현을 익혀보세요. 문장을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사동 표현. 우리는 친구.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사동 표현으로 표현을 확장합니다. 아이는 아직 옷을 못 입어. 그래서 엄마가 입히고 있어. 입다에 희가 붙어 사동사 입히다가 되었어요. 입게 하다라고 말해도 되지요. 누구에게 시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사동 표현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사동 표현을 익히고 일상생활에서도 사동 표현을 쓰며 문장 표현을 확장하세요. 심심해. 정말 심심해. 혼자 노는 건 심심해. 어느 날 큰 개가 오더니 말했어. 우리 친구할까? 내가 말했어. 날 물면 안 돼. 큰 개가 빙글빙글 돌아. 내가 큰 개를 돌렸거든. 큰 개는 아주 멀리 날아. 내가 힘껏 날렸으니까. 큰 개가 엉엉 울어. 내가 울렸거든. 당연히 미안하지. 울다 지친 큰 개가 고나게 자. 내가 자장자장 재웠거든. 큰 개가 잠에서 깨. 내가 부드러운 깃털로 깨웠거든. 내가 숨었어. 큰 개가 나를 숨겼거든. 멋진 곳으로 큰 개를 초대했어. 큰 개가 멋진 의자에 앉았어. 내가 큰 개를 멋진 의자에 앉혔지. 큰 개는 배불리 먹었어. 내가 아주 많이 먹였거든. 큰 개가 수영복을 입었어. 내가 딱 맞는 것으로 입혔거든. 우리는 같이 파도를 타. 파도가 우리를 태워주었어. 이제 심심하지 않아. 함께 놀면 즐겁고 함께 있으면 행복해. 우린 친구니까.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우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내가 큰 개를 돌렸거든. 내가 힘껏 날렸으니까. 내가 큰 개를 울렸거든. 내가 자장자장 재웠거든. 내가 부드러운 깃털로 깨웠거든. 큰 개가 나를 숨겼거든. 내가 큰 개를 의자에 앉혔지.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동생이 태어났어. 엄마가 동생에게 분유를 먹여. 동생은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 엄마는 동생을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엄마가 동생을 아기 침대에 눕히지. 자장가를 부르며 동생을 재워. 동생을 깨우지 않게 조용조용. 동생을 울리지 않게 조심조심. 동생이 푹 자고 일어나 방긋 웃어. 나를 보고 웃는 동생이 너무 귀여워. 이렇게 활용하세요. 아기가 우유를 먹다.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다. 아기가 우유를 먹다처럼 주체인 아기가 직접 우유를 먹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다처럼 주체인 엄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는 행위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시키는 것을 표현한 말을 사동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동이란 말은 남에게 동작을 시킨다는 뜻이지요. 무언가 설명이 더 복잡해 보이죠. 이런 문법 설명을 왜 알아야 하는지 의아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아기에게 옷을 입히다, 동생에게 노래를 시키다, 예지에게 물을 마시게 하다, 이런 문장들이 모두 사동 표현인데 실제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는 꼭 이 사동 표현을 써야 뜻이 온전하게 전달됩니다. 너는 스스로 숙제도 잘하는구나. 아니에요. 엄마가 숙제부터 하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상 대화에서 사동 표현을 써보게 하면 좋습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사동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고 사동 표현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말놀이를 해보세요. 부정 표현. 나는 절대 졸리지 않아요.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부정 표현으로 표현을 확장합니다. 안 가, 못 가, 오지 않아, 오지 못해에서 안, 못, 않다, 못하다 등은 부정 표현을 만드는 말들입니다. 하지 마, 하지 말자. 이것도 부정 표현이죠. 책을 읽으면서 적절한 부정 표현을 익히고 여러 부정 표현을 바꾸어 쓰면서 문장 표현을 확장해 보세요. 강희는 잠자기가 싫어요. 잠을 자면 놀지 못하니까요. 공룡놀이도 하지 못하고 만화도 보지 못해요. 엄마랑 놀지도 못하거든요. 씻고 자야지. 싫어요, 싫어. 잠자지 않을래요. 씻지 않을래요. 강희는 매일 밤 도망 다니느라 바빠요. 강희는 얼른 숨었어요. 여기 있으면 찾지 못하겠지. 엄마는 정말 찾지 못할까요? 조용히 숨어 있는 강희 옆으로 작은 빛들이 포르르 날아왔어요. 이게 뭐지? 강희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랑 같이 놀러 가자. 쉿! 엄마한테 들켜. 들키지 않게 날아가면 되지. 난 날지 못하는데. 빛들이 날개로 변하자 강희가 두둥실을 날아올랐어요. 날개를 단 강희는 구름 위까지 날아올랐어요. 이야, 신난다. 내가 정말 날 수 있어. 구름을 먹어봐. 목이 마른 강희는 구름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우와,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 별사탕도 먹어볼래? 너무 높아 손이 닿지 않아. 그러자 별들이
별사탕을 내려주었어요. 별사탕도 아주 맛있고 달콤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 번개와 함께 비바람이 불었어요. 우르릉 쾅쾅 후두둑 후두둑. 앞이 보이지 않아. 발이 움직이지 않아. 별들은 강이를 데리고 검은 구름 위로 날아올랐어요. 구름 위로 올라와 보니 색색의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우리 무지개 미끄럼 탈래? 너무 길어서 끝이 보이지 않아. 무서워서 타지 못하겠어. 우리가 있잖아. 걱정 마. 어디 가지 마. 꼭 옆에 있어. 그럼 무서워하지 마. 우와, 내려간다. 엄마가 꼭꼭 숨은 강이를 찾았어요. 강아, 여기서 자면 어떡해? 난 졸리지 않아요.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잠을 자면 놀지 못하니까요. 잠자지 않을래요. 여기 있으면 찾지 못하겠지? 들키지 않게 날아가면 되지. 앞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있잖아. 걱정 마. 난 졸리지 않아요.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나는 괴물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 나는 어리지 않다. 힘도 세다.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과자만 먹겠다. 자라고 하지 마. 밤새도록 놀 것이다. 귀찮아서 씻지 못하겠다. 아무도 내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 하하하. 나는 웃었지만 괴물들은 웃지 않았어요. 너는 우리들의 왕이 아니다. 갑자기 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다행히 꿈이었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난 오늘 놀러 가지 않을 거야. 안 놀러 간다고? 왜? 비가 와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렇지.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분명히 하는 아이들의 대화입니다. 이처럼 뭔가 자신의 행위나 상대방의 의사를 부정할 때 부정 표현을 씁니다. 보통 아니나 못 같은 부정부사를 사용하여 부정을 하기도 하지만 놀러 가지 않다, 나가지 못한다, 꽃이 아니다처럼 말 끝에 않다, 못하다, 아니다를 붙여서 부정하기도 합니다. 보통 금지를 나타내는 마라도 부정 표현에 쓰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같은 문장의 말이죠. 보통 아이들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꼭 써야 할 경우에 명확하게 쓰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 대화를 통해서 부정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쓸 수 있는 언어 습관을 들이도록 해주세요. 동화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부정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장의 흐름에 맞게 올바르게 쓰도록 도와주세요.